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오랜만에 얇은 책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죠. 다산 정약용의 산문, 에세이를 모아 묶은 정약용 산문 선집 다산의 마음입니다. 240쪽 남짓 되고요. 출판사 돌베개에서 나온 우리 고전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언제부턴가 늘 꽂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빼서 읽어봤습니다. 이 얇은 책 안에 정약용 에세이가 전부 59편 들어있거든요. 편역본이고 되게 읽기도 쉬운데 이 한 권 읽고 나니까 평생 동안 500권 책 쓴 정약용의 머리와 심중에 쑥 들어갔다 나온 느낌? 200년 전 인물이 바로 옆에 나타나서 구구절절 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쓴 사람을 내가 아주 오랫동안 깊숙이 알아온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에세이 장르의 매력이죠. 조선시대 사상가의 글이지만 지금 읽어도 전혀 손색 없는 아주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뼈 때리는 조언들로 가득해서 뭐야 최고의 자기계발서구만 하고 읽었습니다. 실제로 6부 구성에서 일부 제목이 나를 찾아서거든요. 정약용은 그 천주교 탄압, 신유 박해 때 모함을 받고 전남 강진으로 유배됐었죠. 1801년 40살부터 1818년 57까지 장장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기간에 정약용은 오히려 좋아 라는 자세로 자기 수양과 학문에 정진한 거였습니다. 어차피 패족인데 이제 출세 신경 안 써도 되네? 이제야말로 나 자신을 위한 참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래서 유배 생활이 시작된 그 40살을 기점으로 진짜 공부를 시작했다. 그 깨달음을 모아 묶었다는 게 이 책의 큰 주제입니다. 웨이투고 채널 캐치프레이즈가 Life is all about attitude. 인생은 결국 자세에 관한 문제다. 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다산의 글에서 인용해 볼 만한 대목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첫째, 허물을 고친다면 허물이 없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사람한테는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자기 허물을 고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기 단점이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알고 있다고 해도 고치거나 극복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다산의 말 30쪽.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자신의 허물에 대해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고 꾸미려 들다가 끝내는 상리에 어긋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허물을 고치는 것이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 생각에요.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만약에 스스로를 잘 컨트롤해서 행동을 개선하는 거, 이것만 잘할 수 있다면은 사실 뭐 더 큰 공부가 필요할까 싶은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거는 정말 최고의 경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밤 한 톨에 울지 말자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약용이 귀양가 있으면서 49살 때 자기 두 아들한테 써준 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숲 근처를 거닐다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치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봤대요. 그 아이가 진짜 다급하고 절박하게 거의 죽을 것처럼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야, 너 왜 그래? 물어봤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나무 밑에서 밤 한 톨을 주웠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뺏어갔다고. 그게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쓰면서 다산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205쪽. 아, 천하에 이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관직을 잃고 세력이 꺾인 사람, 손해를 보고 재물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고 너무 슬퍼 거의 실성한 사람. 이 모두가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밤 한 톨에 울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이 대목에서 자식 잃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정약용이 실제로 자기 아이들을 그 홍역 같은 질병으로 많이 잃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두 6남 3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2남 1녀만 살아남았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밤 한 톨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면서 엉엉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 이미지를 정약용 말대로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참 우습겠다는 생각이 들죠. 편역자는 이 대목을 유형적인 소유에서 자유로워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성을 향유하라는 의미로 해석해 뒀습니다. 아무튼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이거는 밤 한 톨일 뿐이야. 밤 한 톨에 울지 말자 하고 넘기자 하는 다짐을 거듭 해봤습니다. 밤 한 톨에 울지 말자. 되게 설득력 있는 주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초연함,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을 때 속으로 이렇게 읊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꼽아보자면요. 읽기보다 쓰기가 더 큰 공부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최근에 휴일에 그 가족들하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정약용 유적지에 놀러 갔다가 그 기념관에서 본 글귀였습니다. 글씨로 읽는 정약용이라고 10대 때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다산의 주요 글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하고 정리해 뒀더라고요. 그런데 70대의 정약용을 설명한 대목이 이랬습니다. 다산은 70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다. 책을 읽는 것보다 글을 짓는 것이 더 공부가 되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하였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계속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뭐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도 계속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 호기심이 사람한테 근본적인 활력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본받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에 온오프라인 에세이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읽기보다 쓰기가 더 큰 공부였다 하는 다산의 깨달음이 되게 저한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끼는 바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쓰기와 읽기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마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기만 하고 쓰지 않을 수는 있지만 쓰는 사람이 읽기에 대한 욕구가 없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좋은 글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알아서 내가 소화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내가 쓴 글은 나의 아웃풋이니까요. 읽고 사색하는 그런 인풋이 없으면은 아웃풋도 빈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정약용도 그 41살에 쓴 글에서는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0살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독서보다 더 공부가 되는 거는 직접 글을 쓰는 거야 라는 거였다는 거죠. 가장 많이 알려진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전부 500권 넘게 쓴 사람의 막바지 깨달음이 읽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었다는 거. 읽기의 완성은 결국 쓰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쓰는 거에 비하면 읽는 거는 되게 편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역시 편하기보다는 어려워야 공부가 된다. 저도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쓰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쓰면서 비로소 자각하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면서 의지가 있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읽으면서는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거를 남이 썼어도 읽는 순간에 이해가 되면 그냥 내가 아는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막상 글로 내 생각을 풀어 쓰려다 보면은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되게 쓸 수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쓸수록 뿌듯하지만 쓸수록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주는 거. 그게 정말 쓰기의 효용이자
매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나를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에세이 같은 경우는 글로 나를 표현하려다 보면은 정작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생기죠. 내가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동시에 내가 내 이야기를 듣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 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제가 이번에 한겨레 교육하고 함께 제작한 글쓰기 온라인 강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열정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타이틀은 나를 브랜딩하는 글쓰기이고요. 제가 17년 동안 쓰고 말하는 기자로서 일했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글쓰기에 대한 안목, 또 최근 3년 사이 잇따라 3권의 책을 쓰고 칼럼도 써나가면서 얻은 경험적 노하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에세이 쓰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도 대면 수업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동영상 강의로도 적절한 자극하고 동기부여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웨이투고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강의 수강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는데요. 이번 영상에도 고정 댓글로 한 번 더 소개해 두겠습니다. 글쓰기, 특히 나를 표현하는 에세이 쓰기는요, 궁극적으로 기쁨, 행복하고 연결되는 일인 것 같아요. 쓰면서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일단 완성하고 나면은 스스로가 보다 더 단단하고 정교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글 쓰는 일 늘 갈망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약간의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제 강의가 계기가 돼서 일상의 기쁨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산의 마음 책으로 돌아와서 185쪽. 나는 천지간에 외로이 서서 오직 글쓰기에 내 목숨을 의지하며 살아있을 따름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희망 없는 유배 생활에서 정약용을 살린 거는 글쓰기였더라고요. 저는 세계문학도 좋아하는데 가끔씩 우리 고전도 읽어보면은 또 그 나름의 매력적인 정조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훈훈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또 뵐게요.